태평양을 쭉 끼고 있지만은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만 뭐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그때만 이제 비가 오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여름하고 가을 동안에는 전혀 비가 오지가 않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여름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현상은 주로 그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후 유형은 뚜렷한 건조한 여름과 비가 많이 오는 겨울로 구분됩니다. 여름에 캘리포니아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지며 서쪽으로 확장합니다. 이 고기압은 캘리포니아 상공에 안정된 공기층을 형성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구름이 발달하기 어려워집니다. 안정된 공기층은 상승 기류를 억제하여 대계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되어 비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둘째, 지중해성 기후의 특성상 해류의 영향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흐르는 캘리포니아 해류는 차갑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해안가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 대기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되어 비가 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여름철에는 제트기류가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제트기류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저기압계가 캘리포니아를 건너뛰고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저기압계가 가져올 수 있는 비구름이 캘리포니아에 도달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여름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비가 거의 오지 않게 됩니다. 정말 녹색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3월 말입니다. 어제부터 이쪽 지역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오늘은 약간 지금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높은 산은 이제 눈으로 덮이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약 8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봄 시즌인 지금 3월의 날씨는 정말 다양합니다. 비가 오는 곳도 있고 눈이 오는 곳도 있고 더운 곳도 있고 거의 사계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12월, 1월, 2월, 3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지금 푸를 때가 3월인 것 같아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굉장히 이제 모든 들판들이 이렇게 녹색으로 변합니다. 이거 정말 여기 태아차피를 무수히 넘지만은 이렇게 푸른 것은 이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3월 하순부터 중순부터 해서 4월 중순까지 이 정도가 이제 그냥 아름다운 연두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캘리포니아 시간이 7시 9분, 현재 기온 9도입니다. 기후변화가 요즘에 정말 심해서요. 지금 겨울보다 일부 지역은 겨울보다 더 춥습니다. 오히려 이번 겨울 동안이 국리가 너무 따뜻했는데요. 이제 3월 말 되니까 더 눈 오는 지역도 많고요. 기온이 더 낮은 지역도 많습니다. 어제 살리나스에서 픽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80번을 타고 가는데요. 80번을 넘어가는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 쪽에 3일 동안 눈이 온다고 해서 일부러 지금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계속 이쪽 지역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어제부터 이제 저녁에도 엄청 비가 많이 내려서 트럭스탑에서 9시쯤 이제 일을 끝내고 아침에 조금 일찍 출발했습니다.
계획은 12시까지 운행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9시쯤에 이제 강건우 트럭스탑에서 이제 차박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아름다운 태아차피 산맥, 위에는 눈이 있고 밑에는 아주 녹색이 가장 아름다운 연두부터 시작하는 그런 녹색이 온 천지가 마치 물감을 뿌려놓은 듯이 덮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이 너무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보통 야채 실었을 때 34,000 정도, 35,000, 4,000에서 한 36,000 정도 실은데 어제는 거의 44,000 파운드를 실었어요. 트럭의 한계인 8만 파운드에서 약간 빠지는 79,600 파운드까지 무게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오버는 안 됩니다만은 지금 이제 트럭이 무게를 이제 배분함에 있어서 앞바퀴부터 그 허용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빙 엑셀부터 이제 34,000, 34,000 이렇게 해서 68,000을 맞추고, 그 다음에 앞에 프론트 휠 무게가 이제 12,000 이렇게 해서 이제 8만인데요. 앞에 부분에 조금 무게가 좀 많이 실려서 지금 조절을 해도 지금 맥시멈보다 약간 600파운드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앞에 또 PPT를 조절을 해서 약간 그 무게를 뒤로 보낼 수가 있는데 이따가 낮에 한번 또 조절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무게는 오버가 안 되는데 휠 무게가 드라이빙 엑셀 무게가 지금 오버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정확하게 맞춰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건 검사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허용해 줄 때도 있고 또 깐깐한 사람들은 모닝 티켓 같은 걸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보통 이제 1000파운드까지는 이렇게 티켓을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차피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것은 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 해도 그 검사한 사람의 마음이지 어차피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드라이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전체적인 규정이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1g만 더 1파운드만 오버돼도 오버입니다. 그것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이제 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정확하게 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는 아주 관대한 잣대로 집행을 하고 또 누구에게는 아주 타이트하게 또 그 법이 작동된다면은 그건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동의가 되는 것이 이제 법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제 시스템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트럭 드라이버들을 위한 시스템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전혀 이것은 이 시스템을 벗어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벌금도 세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생길 때부터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부터 어떤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법이 마음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하고 이제 서민들만 그 법에 준엄한 잣대로 이제 통치를 했던 게 사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더 교묘하게 언론을 장악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은 합리화시키고, 또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이든 또 그것을 그 사람들의 법의 잣대에 맞게 또 준엄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자꾸 문제가 되고, 법의 형평성이라는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제일 웃기는 것 같아요. 법이 무슨 형평성을 가지고 하려면은 왜 그 법을 만듭니까? 그냥 그때 그냥 사람들이 물어보고 이게 형평성이 맞냐 이렇게 해야죠.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예외를 두고 적용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집단에 예외가 된다면 법으로서의 의미가 없죠. 근데 지금은 더 교묘해지고요, 더 치졸해지고, 이런 게 대한민국의 법인 것 같습니다. 법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고, 법을 전공해서 수십 년 동안 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가장 법을 잘 악용하는 이제 그런 집단이 돼버렸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라는 게 정말 악용된 법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됐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실드를 쳐주는 언론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가 다 가려지고, 또 그걸 구분 못하는 돼지만도 못한 국민들에 의해서 그게 합리화가 되고 정당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구를 잘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걸 방관해주고 그걸 묵인해주는 국민들이 가장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요즘에 이제 야당에서 하는 그 대표의 연설이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거든요. 상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슴을 뽑는 거지 주인을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옛말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그 윗물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뽑아진 대통령이 윗물이고 국회의원이 윗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우리를 대의를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 윗물입니다. 국민들이 맑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어선들이 주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말로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 주인들이 주인 역할을 못합니다. 자기들이 머슴을 뽑아놓고 상전 취급을 해요. 자기가 종이 돼버리고, 이게 가장
잘못된 그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질서라고 할 수도 있죠. 정서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힘없는 국민들이, 주인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머슴들이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인들을 통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간단한 논리인데 그것을 이제 야당도 말로는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야당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제대로 이제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것 같아요. 아주 쉽게 단순한 논리인데 그걸 너무 어렵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자기가 주인이면서 항상 종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지금 자기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개돼지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정치가 맞아요. 왜냐면은 개돼지보다 못한 국민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뽑아줬거든요. 근데 그걸 권력을 집행을 안 한다면 웃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통치를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걸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개돼지만도 못한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인물이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개돼지를 취급하는 그런 놈들이 정치를 하고 이게 또 국민들을 개돼지만 또 취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뭐 누가 나쁘다 어쩌다 이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을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의식 수준들이 정말 개돼지만 또 못하다는 것들을 그냥 언론이든 그 정치를 하는 놈들이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놈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부터 쭉 그런 뭐 독재는 어쩔 수 없이 뭐 총칼을 가지고 뭐 휘둘러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 그 군사 독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성을 못 버려요. 간단한 예를 보세요. 지금 뭐 우리가 요즘에 가장 핫한 거 보세요. 뭐 그 모든 그 특검이 걸려 있는 그런 그 사건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간단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왜 그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요. 자, 간단한 예로 이종섭이가 대사로 임명되는 게 누구 잘못, 이종섭이 잘못입니까? 그 사람이 대사를 한다고 해서 대사가 된 겁니까? 그 사람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임명권자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그 사람을 욕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 머리에 그 사람을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물론 그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면도 있지만은 그 원래 원죄는 가장 윗대가리에 있는 놈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간 건데 왜 그 화살을 야당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거 자꾸 원점에 누가 있는가 그걸 파헤쳐야지. 그 사람의 국방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가족들은 또 왜 그런
그런 피해를 당해야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지금 권력을 휘두르는 최정점에 있는 놈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이 사단이 나는 거죠. 누구의 말에도 국토부 장관에서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위에 사람 윗대가리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하겠습니까? 자기 이익으로 해서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밑에 김건희를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뭐 영향력을 행사하든 간에 결국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결단이 있고 그 사람의 의중에 의해서 다 되는 거지. 왜 그 사람이 뭘 했다 그 개인적인 비리를 제하고는 그걸 묵인해 주는 것도 그 사람의 권력을 잡은 사람의 힘 있는 사람의 얘기고 그러는 거지. 자꾸 그 사람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은 누가 언제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잘 거론을 안 해요. 그리고 주변만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비겁한 거죠. 바로 그 위에 가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죄를 찾아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걸 못하니까 밑에 아무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하자고요.